메소아메리카의 고대 역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대 시대에 더 발달된 문명을 꽃피웠던 메소아메리카의 문명은 중남미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현대의 역사학자들에게 버거울 정도로 큰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벨리즈는 1981년 9월 21일에 독립한 신생국가지만 그 역사는 무려 1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이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지역은 기원전 1500년경부터 서기 250년에서 900년 사이에 번성했던 마야를 비롯한 여러 고대 문명의 본거지였으며 이 기간 동안의 마야인들은 인상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복잡한 문자와 수학 체계를 발전시켰으며 고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학적 문화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벨리즈 지역에 마야 문명이 등장하기 전에 이 지역에는 수렵 및 채집 생활을 하며 단순한 농업 생활을 영위하던 다양한 원주민 그룹이 거주했는데 이들을 마야 이전 또는 원시 마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소아메리카 벨리즈 지역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은 약 11,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되며 야생 동식물을 수렵 및 채집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메소아메리카 최초의 문명은 멕시코만 연안에 위치한 올멕 문명의 중심지로 알려진 지역에서 출현했습니다. 올멕 문명은 농업, 예술, 건축의 발전뿐만 아니라 거대한 두상과 같은 유명한 대형 석조 조각품을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올멕 문명은 또한 다양한 무역로를 통해 먼 지역에서 이국적인 상품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유명했으며 올멕 문명이 쇠퇴하면서 메소아메리카에서는 사포텍, 마야, 아즈텍 등 여러 다른 문명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각 문명은 문자, 수학, 천문학, 건축의 발전을 비롯하여 메소아메리카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구름과 안개가 날카로운 산등성이를 자주 덮는 벨리즈 남부의 마야 산맥은 여행하기 어려운 곳 중 한 곳으로 손꼽힙니다. 풍부한 강수량은 이 지역을 뒤덮고 있는 울창한 열대 우림에는 유익하지만 고고학자들에게는 고대 문화 연구의 귀중한 자료인 유골의 빠른 분해를 촉진하는 기후로 인해 이 지역의 고고학적 연구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리즈에 인류가 거주했다는 최초의 증거는 기원전 9000년경인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두 가지 유형의 석기 기술을 사용하여 소규모 유목민 그룹이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사냥과 채집을 통해 식량과 자원을 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 초기 사냥꾼들은 클로비스 스타일의 피친돌과 펠스 케이브 스타일의 피치명 피시테일 양면 석기를 개발했습니다. 최근 벨리즈 남부의 마야 카펫과 시부테 유스 바위 대피소에서 발견된 교대로 경사진 양면날 한 점의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1450년의 초기 연대 측정과 기원전 8275년에서 6650년 사이에 로우 스타일 줄기 양면날 3점의 연대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3400년경 후기 시대 사람들이 북쪽 해안의 작은 농경 마을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비양면 석기 도구가 이 두 가지 기술을 대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냥과 채집을 병행하면서 야생 옥수수, 콩, 호박, 고추를 길렀고 이 작물들은 오늘날 중앙아메리카 식단의 주식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초기 농부들은 노동집약적인 관계 시스템과 능선을 이용한 농작 시스템, 그리고 야생지나 산림지대를 개간하고 남은 초목을 태우는 방식으로 식량을 재배하던 슬래시 앤 번 농업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농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식량은 숙련된 장인과 상인, 전사, 사제 및 천문학자들을 지탱해 주었고 이들은 종종 정교한 의식 공동체 센터에서 계절별 활동과 의식을 조율했습니다. 마샬 조셉 베커의 2004년 논문에 따르면 기원전 2000년경 마야 이전 시대는 보다 정교한 농업 관행과 복잡한 사회 및 정치 구조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으며 일부 공동체에서는 타 부족과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원전 1500년에서 서기 200년 사이의 초기 마야 문명의 사제들은 상형 문자와 천문학 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사제들이 육안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모습과 함께 십자가형 막대기를 시력 장치로 사용하는 모습의 사파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벨리즈와 주변 지역에는 쿠엘로, 코라, 세로스 등 여러 주요 권력 중심지가 등장했습니다. 벨리즈의 마야 이전 시대에는 다양한 동식물과 신을 묘사한 예술품과 도자기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과 당시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생활의 장면을 담은 풍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벨리즈의 마야 이전 시대는 상당한 문화 발전과 혁신의 시기였으며 지금은 대부분의 증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졌지만 발굴된 많은 고고학적 유적지와 유물을 통해 벨리즈의 초기 사람들의 문화와 유산의 일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쿠엘로에는 피라미드와 플랫폼이 있는 인접한 두 개의 광장이 있으며 이 구조물 아래에서 25가지 종류의 스와시 도자기가 발견되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콘세오 레드 스와시였습니다. 이 특정 양식은 마야 저지대에서 발견된 도자기 중 가장 오래된 형태로서 고대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도자기 전통 중 하나로 여겨지며 벨리즈 마야 문화의 알려진 연대를 기원전 2400년으로 확장시키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또한 벨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마야 유적지로는 카라콜, 수난투니치, 라마나이 등이 있습니다. 104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카라콜은 가장 큰 마야 도시 중 하나였으며 수난투니치는 벨리즈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상적인 피라미드로 유명하고 라마나이는 뉴강 유역에 위치해 있으며 인상적인 석조 조각으로 유명합니다. 카라콜은 벨리즈 카요 지구에 위치한 고대 마야 문명의 광범위한 고고학 유적지로 해발 500m의 바카고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수난투니치와 산 이그나시오 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마야 산맥 산기슭의 마칼강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1937년 한 원주민 벌목군이 원목을 찾던 중 발견되었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펜실베니아 대학의 린튼 세터스 화이트 교수의 지휘 아래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카라콜이 마야 문명의 주요 중심지이자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고대 도시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양한 구조물과 광장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도로망을 갖춘 카라콜은 서기 550년 전성기 마야 도시 국가 중 가장 크고 강력한 도시였으며 당시 인구가 12만 명에서 18만 명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고대 도시는 정치 및 경제 지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무역의 주요 중심지로서 멀리 과테말라의 티칼까지 다른 마야 도시와 무역 관계를 맺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카라콜은 대형 건물과 기념비적인 사원 등 인상적인 건축물로 유명하며 가장 주목할 만한 건물로는 높이가 약 42m 이상의 벨리즈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인 하늘궁전이라는 의미의 카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여러 단계로 지어졌으며 가장 초기의 건축은 서기 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왕실 거주지 및 행정센터로 사용되었습니다. 카라콜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건축물로는 복잡한 조각으로 장식된 목조 사원과 메소아메리카의 오래된 전통인 국위 경기에 사용되었던 볼코트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또한 엘리트 계층을 위한 거주 단지와 서민용 거주 지역을 포함한 여러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카라콜에는 25개의 비석과 28개의 재단으로 구성된 석조 기념물과 250개 이상의 무덤 및 200개의 은닉처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가뭄, 전쟁 또는 이러한 요인들의 조합으로 인해 서기 10세기경에 버려졌지만 오늘날 카라콜은 벨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마야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수난투니치는 벨리즈 서부의 카요 지구에 위치한 고대 마야 유적지로 도시의 면적은 약 2.5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벨리즈 시티에서 서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카요 지구에 있습니다. 수난투니치는 모판강 위의 산등성이 꼭대기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는 서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과테말라 국경이 보입니다. 마야어로 수난투니치는 돌의 여인이라는 뜻이며 이곳에 출몰한다고 전해지는 전설적 유령의 이름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난투니치는 서기 250년에서 900년경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마야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모판강을 따라 살았던 마야인들은 주로 콩이나 옥수수, 호박과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이었으며 사냥 및 낚시와 이 지역의 다른 마야 공동체와의 무역에도 종사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마야인들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서기 250년경 즈음에 모판강을 따라 정착했으며 오늘날에도 모판강을 따라 살고 있는 마야인의 후손들은 전통적인 농경 및 어업 기술과 직조 및 기타 공예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야의 영적 관습과 의식을 포함하여 조상의 유산과 문화적 전통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난투니치의 주요 구조물들은 여러 개의 큰 광장과 안뜰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구조물은 약 39m 높이의 엘 카스티오 피라미드로 벨리즈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축물입니다. 엘 카스티오 피라미드는 여러 단계에 걸쳐 지어졌으며
가장 초기의 건축은 서기 7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마야의 신과 통치자를 묘사한 복잡한 조각과 치장 벽토 프리즈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순환 투니치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건축물로는 비문이 새겨진 여러 개의 큰 직립돌로 장식된 스텔라 신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한 이스트 코트 그룹과 사우스 플라자 그룹을 포함한 여러 주거 지역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고대 메소아메리카 전역의 콜럼버스 이전 사람들이 기원전 1650년경부터 의식과 관련된 스포츠인 메소아메리카 구기 경기를 하는 데 사용되었던 볼코트였을 것입니다. 벨리즈에서는 순환 투니치 유적에서 발견된 고대 구기 경기장을 비롯하여 여러 고대 볼코트가 발견되었는데 이 유적지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중앙에 돌출된 플랫폼과 공의 관역으로 사용되었던 벽에 설치된 돌고리 등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 엉덩이, 팔꿈치, 무릎을 이용해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고리 안에 공을 통과시켜 점수를 얻는 경기였습니다. 고대 마야인들에게 삶과 죽음의 신들 사이의 싸움에 대한 은유라고 믿었던 이 구기 경기는 종교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경기 결과에 따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정치적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순환 투니치는 서기 10세기경에 전쟁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감소로 인해 버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1500년경부터 거주했다는 증거가 있는 라마나이는 유카텍 마야어로 물에 잠긴 악어라는 뜻으로 벨리즈 오렌지 워크 지구 북부에 위치한 고고학적 유적지입니다. 뉴 리버 유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8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하는 이 유적지의 이름은 예술품과 건축물에 많이 새겨진 악어의 이미지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높이가 33m인 하이템플은 라마나이에서 가장 큰 건축물 중 하나이며 벨리즈에서 가장 큰 마야 피라미드 중 하나입니다. 라마나이의 주요 구조물은 높은 사원 주변에 여러 대형 광장과 안뜰에 배치되어 있으며 꼭대기에서는 주변 정글과 호수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라마나이 유적지의 다른 주목할 만한 건축물로는 커다란 돌 가면으로 장식된 마스크 사원과 제규어 및 기타 동물 조각으로 장식된 제규어 사원이 있습니다. 제규어 사원은 라마나이에서 가장 크고 인상적인 건축물 중 하나이며 서기 8세기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원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꼭대기 제단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고 구조물 내에는 제물과 의식용 건물의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원 내부가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종교적 건축물 외에도 도시 엘리트들의 거주지였던 북쪽과 남쪽 거주지를 포함한 여러 주거 지역도 있습니다. 라마나이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지역에 도착한 16세기에 버려졌으나 20세기 초에 재발견되었으며 그 이후로 대대적인 발굴과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